자동차 정비 기능사 2011년도 2회차. 1번 전자제어 가솔린 기관에서 ECU에 입력되는 신호를 아날로그와 디지털 신호로 나눴을 때 디지털 신호는 뭐냐? 그래서 아날로그와 디지털 신호입니다. 아날로그는요. 그래서 저희 사인파를 갖고 있는 거를 이제 아날로그라고 하고요. 디지털 신호는 0과 1, 그 이진법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0과 1을 하는 이렇게 각진 거를 나오는 거를 이제 디지털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신호라고 하죠. 그래서 열막식 인덕티브 옵티컬 포텐셔메터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거 인덕티브 방식을 많이들 좀 혼돈을 하시는데요. 우선 여기서는 정확하게는 이제 옵티컬 방식입니다. 옵티컬 방식은 배전기에 사용되고 있는 포토다이오드 하고요, 발광다이오드입니다. 발광다이오드에서 빛을 쏘면은 포토다이오드에서 빛을 받아서 이제 온오프 신호로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좀 더 이걸 설명드리면은, 배전기 안에 슬롯판이 있고요. 슬롯판에 하나, 둘, 셋, 네 개의 슬롯이 나와 있고요. 하나가 더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끝에 있는 네 개는 각각의 실린더 위치를 말을 해주는 거고요. 이렇게 안쪽에 하나만 있는 거를 1번 TDC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이 되고, 2번 실린더 연소실 최적이 60, 행정 최적이 360일 때 기관의 압축비는 얼마인가? 그래서 압축비는 1 플러스 VC분의 VS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더 풀면요, 그 간극 최적이고요. 간극 최적 분의 간극 최적 더하기 행정 최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간극 최적, 요거 두 개 1이 되고, 간극 최적분의 행정 최적이죠. 그래서 요걸 또 그림으로 나타내면요, 연소실 보면 이렇게 연소, 즉 폭발이 일어나는 곳이 있고요. 폭발이 일어나는 곳, 그 다음에 피스톤이 이동하는 행정 최적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VC, VS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보면은, 그래서 그림으로 좀 먼저 나타나면은 1,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간극 최적, 간극 최적에 행정 최적이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보면은 1 더하기 360분의 60은 7 나오죠. 그래서 7대 1, 3번이 됩니다. 3번 실린더 행정 내경비 값이 1 이상인 기관은 어떤 기관인가? 여기서 보면 행정하고 내경 있죠. 요거 잘 보고 가셔야 됩니다. 피스톤이 움직이는 요 실린더를 보시면요, 여기를 내경 D로 놔두고요, 여기를 스트로크 해가지고 행정입니다. 그래서 1 이상이다라는 건요, 내경분의 행정이 1보다 크다. 그러면은 내경보다 행정이 더 크게 되는 거죠. 행정이 더 크다라는 거는 더 긴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긴 거는 장행정이 되는 거고요. 장행정. 그래서 여기는 그 D, S. 요거 일단 약어는 좀 뺄게요. 그래서 요거는 행정이 내경보다 더 큰 거를 장행정이라고 하고요. 행정하고 내경이 같은 거를 정방행정이라고 하고요. 행정이 직경보다, 즉 내경보다 작은 거를 단행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장행정기관이죠. 4번 디젤 기관에서 직렬형 분사펌프의 연료량 조절 방법은? 디젤 기관의 직렬형 분사펌프라고 하잖아요. 분사펌프의 분사량은요, 요거는 이제 독립분사 방식, 독립분사 펌프로 보시면 되고요. 독립분사 펌프 같은 경우는 저희 움직이는 것 자체가 조속기 다음에 제어렉을 이동을 시킵니다. 제어렉을 이동을 시키면 제어렉이 피니언을 돌려주고요. 피니언은
제어 슬리브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어 슬리브 하단 부분에 이제 플런저와 연결이 돼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슬리브와 피니언의 관계 위치를 변경하며 조정한다. 그래서 1번이 되고, 5번 가솔린 연료 분사기 인젝터의 분사 형태에서 순차 분서는 어떤 센서 신호를 동기화되어 분사하는가. 그래서 요건 이제 순차 분사잖아요. 그 분사 순서 보면요, 이제 순차 분사 또는 동기 분사라고도 하죠. 하고 그 다음에 동시 분사가 있고요, 그룹 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4행정 사이클을 본다면요, 이제 그러니까 4실린더 기준으로 좀 확인한다면요, 순차 분서는요, 각각 그 내가 해야 될 실린더마다 해서 만약에 분사 순서가 4실린더에 1, 3, 4, 2 수준이다 라고 하면요, 1, 3, 4, 4, 2 순으로 이게 순차적으로 분사하는 거고요. 동시 분사는 한꺼번에 4개의 실린더를 동시에 분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룹 분사는 2개씩 묶어서 분사하는 타입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순차 분서는 760도 회전할 적에 한 번씩만 분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760도는 저 크랭크 추급 기준입니다. 동시 분사는 760도 할 적에 2번을 분사합니다. 그 다음에 그룹 분사도 760도 할 적에 한 번씩만 이제는 분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5번의 답은 크랭크 각 센서. 요거는 이제 크랭크 쪽 회전되는 크랭크 쪽의 회전량을 보고 나서 이제 크랭크 각에 맞춰서 분사를 합니다. 그래서 크랭크 각 센서. 6번 캐니스터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유해가스 중 주로 어떤 가스를 제어하는가? 캐니스터는요, 이 퓨얼 탱크 차량 그 뒷부분에 보면요, 퓨얼 탱크에 증발가스죠. 요거는 HC 가스입니다. HC 가스를 캐니스터에서 포집하고 있다가요, 이게 엔진 쪽으로, 엔진 흡기 계통으로 보냅니다. 이때 보낼 때 밸브가 PCSV고요. 그래서 요거는 증발가스 HC 가스. 7번 디젤 기관의 연소 과정에 속하지 않는 것. 디젤 기관의 연소 과정은요, 일단 여러분들 공부를 하신다면요, 이렇게 가다가 그래프 형식으로요, A 지점을 하나 찍어 놓고요, 이때는 분사입니다. 그래서 A 지점은 일단은 연료를 분사를 합니다. 연료를 분사하면은 이게 압축이 되면서 B 구간입니다. 그래서 A에서부터 B 구간까지를 이제 착화 지연 구간이 되는 거고요. 착화 지연 구간이라는 거는 A 구간에서 연료를 분사하게 되면은 이게 불이 붙을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불이 붙을 때까지 기간이고요. 불이 바로 붙었으니까 이때부터 폭발이죠. 그래서 압력이 쭉 올라갑니다. 언제까지 올라가느냐? 그 연소실에 분사된 연료가 완전히 분사될 때까지. 요 C 구간, C를 찍고요. 그래서 B에서부터 C까지는요, 화염 전파 구간입니다. 화염 전파 구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불이 붙었으니까 불이 쫙 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실린더 내에 있는 연료가 다 불이 탔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D를 여기다 해놓을게요. D는 인젝터에서 나오는 연료를 바로 연소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C에서 D까지는 직접 연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직접 연소가 끝나고 나서는 쭉 떨어지면서 이 지점 해서 나머지 연료 D에서 E까지는 후 연소가 됩니다. 그래서 연소 과정에 속하지 않는 거는 1번 전기 연소 기간입니다. 참고로 이게 전기 연소 기간은 가솔린에서 해당이 됩니다. 다음 8번
가솔린 기관의 3원 촉매에 정화되는 가스가 아닌 것은 3원 촉매 장치는요. 엔진이 있으면은 엔진에서 배기 쪽으로 나옵니다. 배기에서 나오면은 이렇게 돼 있는 게 3원 촉매가 되고요. 3원 촉매에는요, COHC, NOX가 들어가게 되고요. 3원 촉매에서요, 얘네 두 개는 산화가 되고, 요거는 환원이 됩니다. 환원이 돼서 CO2, H2O, N2로 이제 변환이 돼서 이제 나가는 거고요. 참고로 이게 산화는 요게 이제 산소가 더 붙는 거고요. 환원은 요거 두 개를 질소와 산소를 분리합니다. 질소와 산소를 분리해서요. 요거는 질소와 CO2로 바뀌어서 대기로 방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화되는 가스가 아닌 것은 탄소, 그래서 4번 되고요. 9번. 엔진은 과열하지 않고 있는데 방열기 내에 기포가 생긴다. 그 원인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엔진은 과열을 하지 않았대요. 그럼 말 그대로 엔진에 냉각수가 흘러가고 있는데 엔진은 냉각수가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요거는 아직 냉간 상태다. 냉간 상태라는 거는 물이 끓지 않는 상태 또는 차가운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라디에이터 캡을 열어서 봤더니 여기 공기방울이 나온다는 겁니다. 공기방울 나올 수 있는 조건은요. 실린더의 강한 압축 압력이 이쪽 그 냉각수 라인으로 압력이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압력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여기 실린더 헤드 부분이 파손이 됐을 때, 실린더 헤드 가스켓 불량. 10번. 다음 옥탄가를 구하는 식의 괄호 안에 알맞는 것은, 이거는 뭐 할 게 없죠. 그냥 노말 헥탄입니다. 요 공식들은 다들 외우셔야 돼요. 11번. 전자제어 가솔린 분사 장치에서 사용되는 연료 압력 조절기에서 인젝터의 연료 분사 압력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연료 분사 압력을 항상 일정하게 한답니다. 그 다음에 연료 압력 조절기가 나왔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문제는 요 연료 압력 조절기는 어디와 연결이 됩니까?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엔진 쪽을 보면요. 흡기 시스템입니다. 흡기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인젝터가 장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끝에는 압력 레귤레이터가 장착이 됩니다. 이 압력 레귤레이터는요. 흡기관 또는 흡기 다기관 쪽에 연결이 돼 가지고 흡기관의 진공입니다. 여기 흡기 측의 진공에 의해서 연료 압력을 계속해서 일정하게 유지를 해주는 거고요. 이 연료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건요. 항상 같은 값이 아니라 엔진 부하에 따라 연료 압력이 변경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연료 압력은요. 대략적으로 아마 여러분들 뭐 책을 공부는 다 하셨을 거니까 보면은 연료 압력 레귤레이터는 보통 3.5kg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3.5kg/m 제곱 센티미터라는 이제부터 요거 단위는 좀 쓰지 않을게요. 3.5kg만큼의 단위 압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공회전 시에는 2.5. 그 다음에 가속 시에는 3.5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3.5라고 하는 거는 연료 압력 레귤레이터는 압력을 3.5kg만큼 압력을 계속 줍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공회전 상태처럼 스로틀 밸브가 닫혀 있으면 여기는 진공이 발생하겠죠. 진공은 마이너스 값을 갖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값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진공이 만약에 마이너스 1 정도가 나왔다라고 하면요. 여기 밑에까지 마이너스 2를 더해서 마이너스 2를 더하면
여기서 총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요거는 그대로 3.5인데 여기 계기압력 0 기준으로 봤을 때는 2.5kg까지 낮춰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 그 공부하실 적에 보면은 일단 3.5kg가 전체적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하면서 계기압력 0을 기준으로 2.5kg까지 압력이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실 적에 이렇게 좀 나눠서요. 오른쪽 지금 보시는 쪽에 왼쪽이 절대 압력이고요. 오른쪽이 계기 압력입니다. 절대 압력하고 계기 압력의 제일 큰 차이점은요, 기준점이 다릅니다. 계기 압력은 현재 대기압 상태를 0으로 하고요. 네, 절대 압력은요, 진공값 요 부분을 0으로 합니다. 그래서 절대 압력은 전부 다 플러스 값만 갖고 있고요. 계기 압력은 대기압은 플러스 값이지만 진공값은 마이너스 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11번의 답은 흡기다기안의 진공도. 다음 12번 가솔린 연료 분사장치에서 기본 분사량을 결정하는 요소. 여기 나왔죠. 기본 분사량을 결정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기본 분사량을 결정하는 거는 에어 플로우 센서고요. 크랭크 포지션 센서 또는 크랭크 앵글 센서, 즉 엔진 RPM입니다. 엔진 RPM. 그래서 흡입 공기량하고 엔진 회전수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 분사량 말고요, 보정 분사량이 있습니다. 보정 분사량은요, ATS 흡기 온도 센서나 WTS 냉각수 온도 센서, 그 다음에 BPS 순서대로 하면은 ATS, BPS, WTS입니다. 대부분은 ATS, BPS까지만 들어가고요. WTS는요, 이건 이제 보통 시동 시에 주로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13번 압축비가 8인 오토사이클의 이론 연료율은 얼마인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계산하는 것도 당연히 아셔야겠지만요, 요거는 이제 계산 공식을 다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 연료율의 오토사이클은 1 입실론 분의 1 가로 열고 카파 마이너스 1, 이게 오토사이클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디젤 사이클도 아셔야 됩니다. 1 입실론 분의 1 카파 마이너스 1, 네, 곱하기 카파 시그마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시그마 카파 마이너스 1.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시그마는 체절비입니다. 그 다음에 사바테 사이클입니다. 사바테 사이클도 어차피 동일한 형태를 갖고 있고요. 곱하기 사바테 사이클은요, 폭발비가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폭발비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더하기 카파의 폭발비를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체절비 마이너스 1, 여기 또 폭발비, 체절비, 카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폭발비입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는 지금 오토사이클이죠. 여기에다 공식만 넣으면 됩니다. 압축비가 8이라고 했으니까요, 1 8분의 1, 비열비는 1.4였습니다. 그러면 1.4 마이너스 1. 그래서 요거 계산기 아마 두들겨 보시면요, 56.5 나옵니다. 15번 전자제어 연료 분사 장치에서 각종 센서가 사용되는데 엔진 온도를 감지하여 컴퓨터에 보내주는 센서는 무엇인가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엔진 온도죠. 엔진 온도 센서면요, WTS, 요즘에는 WTS라고 하고요, 예전에는 온도 센서에서 서모 센서라는 단어를 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서모 센서 3번이고요. 16번 기관의 실린더 직경을 측정할 때 사용되는 측정기는, 실린더 직경은 저희가 이렇게 동그란 원에 쭉 파진 이런 실린더죠. 실린더의 내경을 측정해야 됩니다. 내경을 측정할 때는요, 마이크로미터인데 내측 마이크로미터입니다. 버니어 캘리퍼스로도 측정은 가능합니다. 측정은 가능하나 이게 정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요,
100분의 1, 요거는 이제 100분의 1mm까지 측정할 수 있는 내측용 마이크로를 사용합니다. 17번 다음 중 충전하는 고압 용기에 설치되어 있는 밸브의 색상의 연결이 틀린 것은? 일단 충전 밸브는요, 저희 LPG죠. LPG에 요 밸브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건요, 본배통이 있습니다. 본배통이 있고요. 여기에 충전을 하기 위한 거는요, 녹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충전하는 건 녹색이 있고, 그 다음에 밸브가 액상과요, 기상으로 다시 나눠집니다. 그래서 액상은 적색이 되고요, 기상은 황색이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3번 기체 밸브입니다. 18번 윤활 방식 중 오일 펌프에서 나온 윤활유를 전부 여과기를 한다. 전부 여과한다 했죠. 그러면은 전류식이 됩니다. 전류식이 되는 거고요. 전류식이 되는 거고, 전부 여과를 하지 않고요, 여과기로 반 보내고요, 여과기로 50% 보내고 윤활부로 50% 보낸다 라고 하면요, 요거는 이제 분류식이 되고요, 그 전류식하고 분류식을 섞어 놓은 거를 샨트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8번의 답은 4번. 19번 공기청정기가 막혔을 때 배기가스의 색깔로 가장 적당한 것은? 공기청정기가 막혔으니까 실린더 내에는요, 공기는 줄어들겠죠. 근데 연료죠. 연료는 계속해서 유지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은 실린더 내는 농후한 혼합기입니다. 농후한 혼합기가 될 거고요. 이 농후한 혼합기가 됐을 경우에는 이제 색깔은 흑색이 됩니다. 그래서 정상이면은 담청색 또는 무색으로 얘기하고요. 백색이다, 배기가스 색이 백색이다 라고 하면요, 윤활유가 혼입이 됐다.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볏짚색이라고 합니다. 볏짚색이다 라고 하면요, 요거는 이제 희박한 연소를 할 적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이제 황색에서 흑색으로 바뀌었다 라고 하면요, 요건 이제 노킹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불완전 연소, 즉 농후한 혼합기라고도 볼 수 있죠. 요게 흑색이 나오게 됩니다. 20번 피스톤 간극 측정은 어느 부분에서 시그니스 게이지를 넣고 하는가? 요 피스톤 간극 측정할 때는요, 피스톤 스쿼트 부입니다. 피스톤 스쿼트 부고요. 피스톤 스쿼트 부고, 이제 실린더 내에서는요, 실린더 내에서는 여기서 보면 이제 상, 중, 하가 있으면요, 요 하단 부분에 이제 피스톤을 정상적으로 밀어 넣었을 경우에는, 만약에 피스톤을 정상적으로 밀어 넣으면요, 피스톤 윗부분이고요, 스커트 부분이 요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시그니스 게이지를 찔러 넣더라도 여기에 그 피스톤이 요 위쪽 부분에 포진되어 있다면요, 넣는 부분에 간섭이 생겨서 잘 측정이 안 됩니다. 측정할 때는 얘를 뒤집는 거죠. 뒤집어서 헤드 부분이 요 밑으로 나와 있고요, 스커트 부분이 하단 부분에 나와 있도록 해서 스커트 부분에서 측정을 합니다. 다음 21번 사행정 6실린더 기관에서 6실린더가 한 번씩 폭발하려면은 크랭크 축은 몇 회전을 하는가 라고 했어요. 이거는 뭐 크게 고민할 거 없죠. 한 번씩만 폭발했답니다. 6실린더가 한 번씩만 폭발했으면요, 720도를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2회전이고요. 요게 8실린더도요, 한 번씩 폭발해도 720도, 4실린더도 720도입니다. 그래서 요 실린더 개수, 그러니까 실린더 개수하고 크랭크 축의 회전수는요, 뭐 무관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4기통이냐, 6기통이냐, 8기통이냐 쪽에 위상각 차이는 있습니다. 위상각 차이는 720도 나누기 해당 실린더 수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몇 도에 한 번씩 폭발을 하느냐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크랭크 축 회전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요. 요거는 한 사이클, 6실린더가 한 번씩만 폭발됐다기 때문에 한 사이클이 완성이 됐다. 즉 720도를 돌았다. 22번 150kg 펄스의 물체를 수직 방향으로 매 초 1m씩 올리려면 몇 ps의 동력이 필요한가?
크게 붙여. PS는요, 1PS는 75kg/m/s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초 단위로 물어봤죠. 초 단위고 1m를 올려야 된대요. 근데 150kg래요. 그럼 간단하죠. 150 나누기 75 하면은 2PS입니다. 2PS. 23번 자동차 높이에 대해서 최대 허용 기준으로 알맞는 것은, 자동차 높이는요 최대 허용 기준은 4입니다. 요거는 자동차 안전 기준이고요. 길이는 13m 이내가 되고요. 너비는 2.5m 이하, 높이는 4.0m 이하입니다. 다음 24번 축거가 3.5m고요. 외측 바퀴의 최대 회전각이 30도, 그 다음에 내측의 최대 회전각이 45도일 때 최소 회전 반경은 얼마인가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혹시라도 힘드시고 하면요, 요게 뭐 좌회전, 우회전 뭐 이렇게 단위가 만약에 나왔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그림을 좀 그리시면 되고요. 혹시 안 나왔다라고 해도요, 내가 선회한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바퀴를 놔두고 내가 이렇게 선회를 했습니다. 선회를 합니다. 그 다음에 뒷바퀴에 연장선을 긋고 이렇게 에커만 장토식 요걸 그려 놓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최대 회전각이 외측이 30도랍니다. 이쪽이 30도랍니다. 그 다음에 이쪽, 어떻게 보면 여기서 보면 요게 30도고요. 이쪽은 45도랍니다. 우리가 계산해야 될 거는 외측 바퀴 기준으로 이렇게 돌기 때문에 외측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최소 회전 반경은 사인 알파 분의 축거입니다. 축과 축 간의 거리, 그 다음에 스크러브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인 30분의 3.5m 더하기 킹핑거의 중심거리, 요게 스크러브입니다. 스크러브가 30cm인데 우리는 축거를 미터 단위로 갔죠. 얘는 0.3m로 해주시면 되겠죠. 0.3m로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은 7.3m 나오고요. 25번 추진축에서 진동이 생기는 원인으로 거리가 먼 것은, 요건 이제 4번 중공축을 사용하였다. 요크의 방향이 다르다는 건요, 쉽게 생각하면요, 이렇게 십자축에서 정확하게 90도 각도로 있어야 되는데 각도가 맞지 않다. 그 다음에 웨이스 밸런스가 떨어졌다는 하나의 축에서 요거를 동적 정적 평형을 확인하기 위해서 돌려서 동적 정적 평형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에 무게추를 달아 놓습니다. 이 무게추들이 달아났을 때, 그 다음에 중간 센터 베어링이 마모가 됐을 때, 중공축은 그냥 무거운 것 뿐인 거죠. 중공축은 그냥 속이 빈 축이죠. 그래서 중공축은 속이 빈 파이프고요. 중실축은 속이 찬 파이프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속이 꽉 차 있는 거고요. 중공축은 속이 비어 있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26번 타이어 호칭 기호가 2로 60R17에서 17은요, 볼 것도 없죠. 타이어 림의 직경 인치로 나옵니다. 인치로. 요거는 타이어의 폭, 평평비, 레이디얼 타이어 림의 직경을 볼 수 있고요. 27번 유압식 제동장치 작동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1번 브레이크 오일 파이프 내에 공기가 들어가면 페달 유격이 작아진다. 브레이크 파이프에 공기가 들어가면요, 요건 이제 스펀지 현상이 발생합니다. 요거는 이제 내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도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거, 그냥 말 그대로 브레이크가 되게 부드러워진 겁니다. 그래서 유격이 작아진다가 틀린 거고요. 2번은 마스터 실린더의 푸시로드의 길이가 길면 브레이크 작동 후 복원이 잘 된다. 요거는 브레이크 작동 복원하고는 푸시로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고요. 브레이크 회로 내의 잔압은 작동 지연과 베이퍼록을 방지한다. 맞는 거죠. 3번이 맞고,
4번 마스터 실린더의 책 밸브가 불량하면 한쪽 브레이크만 작동한다. 마스터 실린더의 책 밸브가 불량하면요, 여기 브레이크 회로 내에 잔압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27번의 답은 3번. 28번 현가장치의 평행 판 스프링 형식에서 스프링이 완충작용할 때 스팬 변화. 이렇게 해서 여러분도 이것도 그림을 그리면서 외우시면 좋을 거고요. 이렇게 판 스프링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스프링 I가 있고요. 스프링 I와 스프링 I까지 거리를 스팬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타이어가 있으면은 상하 하중에 의해서 스프링이 움직이면서 요 스팬의 길이가 계속 변합니다. 스팬의 길이 변화하는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차체와 고정되어 있는 거를 이제 쉐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29번 전자제어 현가장치에서 조향 휠의 좌우 회전을 검출하여 차체의 롤링을 방지한다라는 건요, 조향각 센서입니다. 조향각 센서는 스티어링 휠이 있으면은 스티어링 휠 쪽에서 여기 움직이는 양을 어느 쪽 방향으로 움직이느냐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향각 센서가 들어가고요. 30번 진공식 제동 배력 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공기 빼기 작업은 시동을 끈 후에 한다. 2번 마스터 백은 싱글형 마스터 실린더. 우선 이렇게 해볼게요. 틀린 걸 좀 짚어나갈게요. 1번 공기 빼기 작업은 시동을 끈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요. 공기 빼기는요, 시동을 켠 상태에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스터 백은 싱글형 마스터 실린더를 사용해야 된다. 마스터 백은 싱글형이 아니라 진공식이냐 공기 압축식이냐 라는 걸로만 나눠지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배력 장치에 고장이 발생하면 보통 마스터 실린더와 같은 압력으로 제동 장치한다. 그죠? 배력 장치가 고장났다면은 내가 밟는 힘만 들어가기 때문에요. 내가 밟는 힘만 들어간다. 그래서 맞는 거는 3번이고 4번 하이드로 마스터는 마스터 실린더와 일체로 되어 있다. 요거 진공 배력 장치 또는 마스터 백이란 단어가 있으면요, 얘는 일체식입니다. 그 다음에 하이드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면 마스터 백이나 마스터 백이라는 거 또는 진공 장치, 진공 배력 장치인데 앞에 하이드롤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요, 얘는 분리식이 됩니다. 31번 전자제어 자동 변속기 차량에서 변속 시점은 기본적으로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가? 자동 변속기 AT 변속기에서는요, 스로틀 포지션 센서하여 휠 스피드 센서 또는 차속 센서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3번 차량 주행 속도와 엔진 스로틀 밸브의 궤도. 32번 전자제어식 제동장치 ABS에서 제동 시 타이어의 슬립률이나 요거 보면 슬립률에서 가끔 헷갈리시는 게요, 여러분들이 ABS랑요 TCS를 혼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ABS는요 멈추는 거고요. TCS는요 출발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 갖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슬립률을 할 때겐요, 빠른 속도 마이너스 느린 속도입니다. 분의 빠른 속도로 보셔야 됩니다. 제동이 됐으니까 자동차가 가고 있는 상태에서 브레이크가 락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브레이크는 회전은 0이지만 차는 계속 움직이죠. 그러면 차량이 훨씬 더 빠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빠른 속도, 즉 차체 속도 마이너스 차륜 속도, 그 다음에 빠른 걸로 나눠준다 라고 했을 때 차체 속도. 그래서 2번이 됩니다. TCS는 반대로 바뀝니다. 33번 전자제어 현가장치 ECS의 기능이 아닌 것은, ECS 기능이 아닌 것은 요거는 그냥 요거 4번은 저희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입니다. 34번 주행 중 브레이크 작동 시 조향 핸들이 한쪽으로 쏠리는 원인과 불량한 것은
자, 한쪽으로 쏠리는 거는 얼라이먼트 불량했을 때, 공기가 다를 때, 라이닝이 불량할 때. 요 라이닝 간극이 좌우가 간극이 불량하다라는 건요, 저항이 걸리는 양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책 밸브 작동 불량이다라고 했을 때는요, 한쪽으로 쏠리는 원인보다는 이제 압력이 이제 잘 차있지가 않거나, 아니면 이제 응답성이 좀 느려졌거나, 또는 베이퍼라이저가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35번 어떤 자동차로 마찰 개수가 0.3인 도로에서 제동했을 때 제동 속도가 10m/s 라면 제동 거리는 얼마인가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동 거리는 이것도 공식 다들 외우셔야 됩니다. 이 마찰 개수분의 중력 가속도 분의 속도의 자승입니다. 그래서 2 곱하기 0.3 곱하기 8 10의 자승은 17 나온 거죠. 17m. 36번 동력 조향장치 장점으로 틀린 것은 1번 조작력을 작게 할 수 있다. 2번 조향 기어비를 자유로이 설정할 수 있다. 3번 조향 조작이 큼큼하고 신속하다. 4번 고속에서 조향이 가볍다. 고속에서는요, 뭐가 됐던 간요, 무거워야 됩니다. 무거워야 됩니다. 틀린 거는 4번 되고, 73번 토크 컨버터 내에 있는 스테이터가 회전하기 시작하여 펌프 및 터빈과 함께 회전할 때 설명으로 맞는 것은, 요거 그 1회차 거 푸셨으면은 이것도 쉽게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스테이터가 회전을 한다 라는 건요, 회전한다 라는 건요, 유체 클러치로 변경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체 클러치의 기능이 된다. 37번에 요거 나왔으니까 요런 그림은 계속해서 한 번 정도씩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가 클러치점, 여기가 스톨 포인트점. 38번 클러치 페달을 밟아 동력이 차단될 때 소음이 나타나는 원인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소리가 난다라는 건요, 우리가 이제 뭔가 맞닿았을 때죠. 그래서 요거는 베어링 부분입니다. 베어링 부분. 그래서 베어링 마물. 39번 종감속 기어 구동 피니언 인수가 6개, 링기어 인수가 42개. 추진축이 2100rpm입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나오면 여러분들 일단 그림을 그려 놓으세요. 그림을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요. 링기어까지 그려 놓으시고요. 여기 뭐 차동기어 굳이 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얘가 2100 rpm으로 회전하고 있답니다. 이때 링기어가 6개, 42개랍니다. 그럼 여기는 종감속 되는 거는 7대 1이 되겠죠. 7대 1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은 2100 rpm이 들어오면요, 2100 나누기 7 하면 300 rpm. 좌우측 각각 300 rpm씩입니다. 각각 300 rpm씩. 40번 수동 변속기 차량에서 싱크로 메쉬 기구의 기능이 필요한 것. 싱크로 메쉬는요, 저희가 변속기를 움직였을 때, 즉 기어가 물릴 때 이제 그 회전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싱크로 메쉬고요. 41번 계기판의 회전계가 작동하지 않을 때의 원인으로 해당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의 회전계는요, RPM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RPM은 크랭크 포션 센서입니다. 크랭크 포션 센서 CPS와 관련이 있습니다. 42번 사이드 미러 열선 타이머 제어 시 입출력 요소가 아닌 것은 1번 전조등 스위치, 2번 이그니션 스위치, 열선 스위치, 열선 릴레이. 여기서 이제 제일 필요 없는 건요, 전조등 스위치 신호입니다. 이그니션 스위치 신호는요, 이그니션만 돼 있냐, 아니면은 그 엔진이 워밍업, 그러니까 엔진이 시동이 걸렸느냐 안 걸렸느냐, 이런 거를 판단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열선을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스위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열선 같은 경우는요, 전력 소모가 크기 때문에 한없이 켜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켜졌는지 꺼졌는지를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열선 릴레이에서 피드백 신호를 받습니다. 43번 에어컨 매니폴드 게이지 접속 시 주의할 사항으로 맞지 않는 것은, 1번 매니폴드 게이지를 연결할 때는 모든 밸브를 잠근 후 실시한다. 그쵸, 모든 밸브를 잠금하고 실시하고요. 2번 밸브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에어컨 사이클에 접속한다.
밸브를 열어놓지 않고 닫아놓은 상태에서 사이클에 접속을 해야 됩니다. 44번 DLI 점화장치 구성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건 뭐 DLI니까 요거 DLI 부분인 거니까요. 요건 이제 배전기가, 일단 여기는 배전기가 삭제가 됩니다. 배전기 부품인 로터가 틀린 답이 됩니다. 45번 자동차가 주행 중 충전 램프의 경고등이 켜졌다. 그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펜벨트가 미끄러지고 있다. 그러니까 참고로 충전 램프가 켜졌다라는 건요. 엔진에서 엔진 옆쪽에 달린 발전기가 정상적으로 회전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발전기가 미끄러졌거나 뒤쪽 부분에 커넥터가 탈거됐거나 차체 접지가 잘못됐거나. 틀린 거는 4번이 됩니다. 46번 다음 중 축전지 전해액을 표현하는 화학 공식, 그죠? 물군 항사죠. 물군 항사는 2H2SO4라는 단어를 씁니다. 47번 퓨즈가 녹아 끊어지는 원인이 아닌 것은, 요거는 원인이 아닌 것은 1번 회로의 합선으로 인해서 과도한 전류가 흐를 때, 그쵸? 합선에 의해서 과도한 전류가 흐를 때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잦은 온오프 반복으로 피로가 누적되었을 적에, 그 다음에 퓨즈 홀더의 접촉 저항이 발생하여 발열할 때, 전원부의 접촉 저항 과다로 인한 전압 강화가 클 때. 요거는 이제 전원부의 접촉 저항이기 때문에요. 요거는 이렇게 말 그대로 퓨즈가 있으면요, 나머지 1, 2, 3번 같은 경우 요 퓨즈 자체의 과부하라고 하면요, 4번 같은 경우는 전원부 플러스 부분 하고요, 접지 부분 요 앞뒤를 얘기하는 겁니다. 필요 없는 게 4번. 그 다음에 48번 광전식 크랭크각 센서, 조향각 센서 등에 사용되며 입사광선을 받으면 전류가 흐른다. 빛을 받으면 움직이는 걸 포토다이오드라고 합니다. 포토다이오드. 참고로 발광 다이오드는 빛이 발생하는 거고요. 제너 다이오드는 역방향으로, 브레이크 다운 전압이 이상이 되면 역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트랜지스터는 파워 T, 그러니까 트랜지스터 베이스 2m, 컬렉터 단자가 있는 것들입니다. 49번 그림과 같이 회로의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인가요? 라고 했습니다. 저희 요거는 V는 IR에서 전류 값을 했으니까 I는 R분의 V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V는 얼마죠? V는 6V. R은 병렬 저항입니다. 병렬 저항이기 때문에요. R분의 1은 R1 플러스 R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요거를 다시 하면은 4분의 1 더하기 12분의 1 1은 4분의 3 더하기 12분의 1 하게 되면은 12분의 4가 되죠. 그래서 요게 12분의 4가 되는 게 아니라요, 12분의 4가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여기 R분의 1이었으니까요, R분의 1은 12분의 4 R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걸 뒤집으면 되죠. R은 4분의 12 3입니다. 저항은 3옴이 나오고 있는 거죠. 저항이 3옴 하면은 2A입니다. 50번 다링턴 트랜지스터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다링턴은요 전류 증폭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시험 보시면 몇 번 문제 풀어보시면 더 아시겠지만요, 다링턴은요 전류 증폭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류 증폭도가 높다. 2번이 되고, 51번 화재 발생 시 소화 작업 방법으로 틀린 것은 1번 산소 공급을 차단한다. 2번 유류 화재 시 표면에 물을 붓는다. 유류 화재 시 표면에 물을 붓으면요, 물과 유류는 서로 떨어집니다. 이게 융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더 화재에 더 크게 발달할 수 있죠. 답은 2번. 52번 건설기계 및 자동차 정비장에서 산업안전보건상 준비해야 될 것 거리가 먼 것은, 이건 4번 방청 오일이 되고요. 53번 정격 방지기를 부착한 용접기의 적합한 설치 장소로 거리가 먼 것은,
요거는 3번이네요. 주의 온도가 항상 영상 이상의 온도가 유지되는 장소. 그래서 54번에도 이제 스패너고요. 스패너 할 적에 요거 파이프를 끼워서 연장선을 끼워서 하시면 안 되고요. 요거는 이제 더 긴 정식 공구를 사셔서 하셔야 됩니다. 55번 선반 작업 시 주축의 변속기는 기계의 어떤 상태에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가? 변속 주축의 변속이래요. 주축의 변속은 뭔가 변속을 할 때는 우리는 이제 엔진이 아니라 기계를 정지시킨 상태에서 하신다. 56번 축전지의 전액이 옷에 많이 묻었을 경우 조치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일단 많이 묻었다라는 건요, 얘를 빨리 씻겨내야 한답니다. 빨리 씻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빨랑 어여 옷을 벗고요. 요거는 지금 황성분이 있기 때문에요, 옷을 계속 입다가 이제 피부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전액은 물로 깨끗이 씻는다. 57번 기관의 오일 교환 작업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시동 중 엔진 오일량을 수시로 점검한다. 엔진 오일은요, 엔진 오일은 시동 오프 상태에서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동 오프하고요, 약 30분 이상 자중에 의해서 충분히 떨어지게 난 다음에 측정을 하셔야 되고요. 엔진 시동 상태에서 걸고 이제 엔진 오일을 교환하는 건요, 자동 변속기입니다. 자동 변속기 오일이 이제 시동을 켜놓고 이제 측정을 하고 교환을 하는. 다음 58번 기관을 운반하기 위하여 체인 블록을 사용할 때 안전사항 중 가장 적합한 것은, 이건 4번입니다. 체인 및 리프팅은 중심부를 튼튼히 줄거리가 되도록 한다. 59번 일반적으로 기계 공작 작업 시 장갑을 사용해도 되는 것은, 요거는 판금 작업은 장갑을 사용하셔도 어느 정도 되고요. 오히려 도장면을 잡아낼 때는 이제 맨손보다는 이제 장갑 낀 손이 좀 더 잘 잡는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다음 60번 차량 속도계 시험 시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일단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4번이죠. 하강 상태에서 진입하는 게 아니라 이게 상승 상태에서 차량을 중앙으로 진입을 시켜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